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화학과 인류학 복수 전공을 하고 현재는 정신질환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보고 있는 노대현 원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최근 제가 또 본 영상 때문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자낙스의 경고라는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또한 이제 자낙스와 관련된 영상이라서 또 그 넷플릭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이제 전직 FDA 의료관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닥터 조세프라는 분의 영상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낙스 관련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고 또 그 넷플릭스 다큐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을 좀 받으면서 또 이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불안장애를 겪었었고 항불안제를 복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낙스를 복용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피드백을 이 영상에서 닥터 조세프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고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저도 비슷한 그런 부작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공감 가는 내용이 정말 많았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학부 시절에 이제 화학을 전공을 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제 의약품에 대한 화학 성분이나 그것의 이제 화학적인 원리 작용, 또 특히 이제 생화학 수업이나 유기화학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는데 이런 모든 그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프 박사의 전문가적 견해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낙스가 가진 위험성과 더불어서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세프 박사님은 수백 명의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하셨고 또 직접 자낙스를 복용해 보시면서 그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 보시고 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이제 의료인이신데요. 특히 이제 그가 첫 번째 지적한 문제가 바로 의존성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의존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의존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함정인지 잘 모르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제 경험상으로도 정말 무서운 함정이었는데요. 왜냐면은 처음에 약을 먹으면 불안감이 확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다 나았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처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지 않게 되죠. 하지만 처음에 먹었을 때 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계속 저 혼자서 생각하게 되면서 또 언젠가 먹다 보면 이런 효과가 나오겠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상에서 조세프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우리 뇌는 서서히 이 약물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의존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용량으로는 같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뭐 수면 효과는 몇 주 만에, 불안 감소 효과는 몇 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이후인데요. 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단을 하게 되면 불안과 불면은 또 다시 더 심해지고 심지어 이제 처음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증상들까지 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세프 박사는 이런 현상이 단순하게 저희가 심리적 의존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뇌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가 서서히 약물에 적응을 해가면서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도 배운 항상성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제가 이제 한의과 대학에서도 배웠던 항상성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외부의 개입에 대해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약물이 들어와서 이 균형을 인위적으로 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충격적인 진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조세프 박사가 밝힌 것처럼 자낙스는 실제로 불안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 뵙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자낙스 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한 증세가 나중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약이 잘 듣는 것 같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상한 증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번 약을 복용을 했는데 다음 복용 시간이 다가올 때쯤 오히려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이 좀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프 박사는 영상에서 이것을
중간 복용 금단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기억력 문제인데요. 학업을 진행하면서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소중한 순간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기억력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프 박사는 이것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위험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기억력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집중력 저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또 이제 ADHD 치료제 같은 약을 추가적으로 처방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우울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불면의 증상이 나타날 때 항우울제나 이제 뭐 수면제 등의 다른 약의 가지수가 계속 많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프 박사가 공개한 임상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는데요. 자낙스를 복용한 그룹이 미약을 복용한 그룹보다 오히려 더 심한 불안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이제 약물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자연적인 그런 안정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의료계의 현실도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에서는 미국 의료계를 다루긴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100% 들어봤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조세프 박사의 설명처럼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2-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량을 강요를 합니다. 이제 약물 감량은 매우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이제 65세 이상 환자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의료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더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진료 시간 안에 환자를 이제 진단을 하고 약물을 처방을 하고 감량 계획까지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의사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적인 한계를 좀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세프 박사의 이제 경고 영상과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신건강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도 단순한 뇌의 화학적 불균형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DHD 같은 질병만 해도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신경학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뇌의 화학적 불균형,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학적 요인만을 보고 치료하는 것이 이제 100% 정답은 아닐 거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세프 박사의 영상에서도 그런 맥락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임상에 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단순히 증상만 가리는 약물에 치료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세프 박사도 이제 그걸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그 엔진 경고등만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등을 가린다고 해서 자동차 엔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겠죠. 제 경험만 해도 그랬는데요. 학창 시절 겪었던 불안과 이제 집중력 저하, 약물로 이제 증상을 가리려고만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증상의 실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진정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치료는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증상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약물로 가리지 말고 왜 이런 신호가 오는지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치료 과정이 저희가 증상을 가리는 이런 자낙스나 향정신성 약물의 효과를 보이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성격이 특히나 급한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좀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그래도 먼 미래에 우리가 정말로 그 약을 먹기 전 지금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렇게 신중하게 좀 치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불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아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향정신성 약물이 정확히 어떤 약물인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프 박사가 이제 경고했듯이 자낙스와 같은 그런 약물들은 단순한 증상 완화제가 아닙니다. 이 약들은 신경학적 요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뇌를
변화를 시키고 심각한 의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시작을 했다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의존성의 함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끊으려고 할 때 그런 금단 증상에 의한 고통은 실제 본인이 처음 불편했던 그 증상에 의한 고통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집중력 저하,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것을 미리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좀 알아본 후에 그래도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그 이면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로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증상이 나에게 생겼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물에 의존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증상이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셉 박사의 경고 영상과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같이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저의 마음 때문입니다. 불안, 우울, ADHD 분명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100% 약물 의존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증상이 아닌 그 병이 시작된 원인을 보고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